네, 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천프로입니다. 리플이 현재 3,000원 구간에 조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저가를 3,051원까지 지금 찍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지금 긍정적인 부분은 이 3,000원 구간이 일단은 지지선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 작년 12월 달러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급등하는 과정에서 한 차례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 고래 세력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죠. 자그마치 7조 원이 넘는 엄청난 자금을 매집을 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이 3,000원 이 박스권의 하단 라인이 계속해서 지지선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 차례 이탈이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래 세력들도 이 자신들의 단가를 지키기 위해서 저점에서 강력히 개입을 하면서 그 위쪽으로 계속해서 들어 올려주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도 이제 3,000원권이 어느 정도 위협을 받고 있지만 혹시라도 이탈이 된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저점에서 개입을 하면서 그 위쪽으로 들어 올려줄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현재 이평선들도 현재 한 곳으로 지금 많이 모여주고 있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좀 지켜보셔야 될 이평선이 이 검은색 선과 파란색 이평선입니다. 61선, 21 이평선인데 이 리플 같은 경우는 과거 이 두 이평선들이 골든 크로스를 만들 때마다 별다른 호재가 없어도 굉장히 강력한 시세 분출이 나오곤 했습니다. 현재 이평선이 곧 수일 안으로 이제 골든 크로스를 만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명확한 방향성까지 충분히 기대가 되고 있는 바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기사 내용을 좀 보시면 현재 리플은 장기 횡보 구간을 마감을 하면서 3달러 목표 랠리가 시작이 임박했다라는 분석입니다. 아마페 분석가 아르시의 벨레프는 리플은 여러 차례 반복된 삼각 수렴 패턴을 통해서 상승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고 상방 돌파가 임박했다라는 분석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반등을 넘어서 구조적 상승 전환 가능성까지 뒷받침하는 중요한 신호로 평가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이것은 이제 단기적인 모멘텀을 넘어서 중장기적 상승 추세 전환의 가능성까지도 시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리플은 차트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임박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구간에서 매도라든가 손절로 대응하시기보다는 안전하게 지지가 되는 구간들을 활용하면서 저점 매수로 공략해 나가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고요. 이런 모든 정보는 제가 무료 텔레그램을 통해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해 드리고 있고, 또 이에 따른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도 함께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활용을 하시면 여러분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고요. 그리고 리플에 대한 실시간 자료,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대내외적인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서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 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텔레그램방에 계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이런 관리 받고 계시는지 여러분 지켜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고 공부도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정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보의 생명은 곧 신속성, 폐쇄성으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도 노출되지 않는 정보가 중요하고, 또 남들보다 단 1분이라도 더 빨리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물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은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지만 이것은 신속성과 폐쇄성과는 조금은 거리가 멀죠. 그래서 제 텔레그램방 들어오시게 되면은 좀 더 빠른 정보, 그리고 대중들에게 노출되지 않는 정보들, 디테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디테일에 대해서 좀 더 세세하게 이렇게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 충분히 활용해 보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방에 들어오신 분들께는 제가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주제로 해서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목차 내용을 간단히 보시면 기본편부터 해서 보조지표, 심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지표 등 우리가 기본기부터 탄탄히 할 수 있는 내용들로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코인의 용어부터 쭉 정리를 해 두었고요. 그리고 차트 분석은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보조지표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면서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세세하게 쉽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150페이지 정도로 넉넉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한 10분 정도만 꾸준히 보시면 충분하십니다. 이렇게 쭉 보시다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 차트 속에서 안 보이던 것들이 새롭게 보이게 되면서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또
매도를 해야 되는지,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런 개념들이 잡히시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최소한 잃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데, 투자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고생해서 만들어낸 소중한 원금을 어떻게든 지켜내야 되는 거죠. 수익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원금을 지키려는 노력 속에서 수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마련인 거죠. 자, 하루 10분 정도 꾸준히 보시면 여러분 최소 중급 정도까지는 실력이 쭉 올라오실 거니까 이 부분 모두 다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보시다가 나는 잘 이해가 안 된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부분 있으시면 언제라도 저희 텔레그램망 통해서 문의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현재 리플의 가장 큰 이슈가 바로 이 서클사 인수인데, 자, 최근 리플 같은 경우는 50억 달러의 인수가를 제안을 했지만 이 서클사가 이것을 좀 거절을 했습니다. 자, 그럴 것이 현재 서클사 같은 경우는 기업 공개 IPO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IPO를 통해서 최소 90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리플 측에서 그 절반 정도밖에 지금 인수가를 제한하지 않다 보니까 서클사에서 좀 당연하게 이제 거절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플 측에서 200억 달러로 상향 제한을 했다라는 그런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 이건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도 이 서클사 인수 전에 지금 뛰어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서클의 소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특수 관계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인수전이라고 하는 이슈를 좀 부각을 시키면서 서클사의 몸값을 높이려는 그런 전략의 일환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제 이 리플사에서도 이 서클사를 인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서클사가 원하는 이 90억 달러 정도 선에서 다시 한번 인수가를 상향 제한을 하게 된다면 서클사도 충분히 이에 응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리플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패권까지도 이제 본격적으로 노릴 수가 있게 되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이 현재 국가 부채 위기가 굉장히 심각하죠. 36조 달러 하나 기준으로 5경 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 현재 떠오르고 있는 것이죠. 자, 우선 이 부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메커니즘을 보면은 이 미국에서는 국채를 많이 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유럽 같은 경우는 미국의 국채를 사줄 만한 여력이 없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과 패권 전쟁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국채를 오히려 팔아 제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연준 같은 경우도 미국의 국채를 많이 사들이게 되면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현재 전반적인 상황이 굉장히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일본까지도 좀 가세하고 있습니다. 이 협상에서 내설 카드가 있다라면서 미국의 국채 매각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아직 규모가 1580조 원이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이 굉장히 조금 상황이 좋지가 않은데 여기에 스테이블 코인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달러와 1대1로 연동이 되는 코인이죠. 우리 국내 같은 경우는 이 코인 거래를 할 때 원화로 바로 거래를 할 수가 있지만, 해외 같은 경우는 달러로 바로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달러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서 이 코인으로 거래하게 되는데, 자, 그러다 보니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에서는 정말 천문학적인 달러를 이제 보유하게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정말 막대한 수익까지도 거두고 있습니다. 그 주된 수익처가 바로 미국의 국채 매입인 거죠. 현재 이 스테이블 코인 상을 장악하고 있는 최강자가 테더사인데, 테더사 같은 경우는 이 국채 매입 규모가 독일보다도 더 많습니다. 한 기업이 한 국가 단위보다도 더 많은 국채 보유량을 좀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만큼 이제 테더사도 미국 부채 위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테더사를 굉장히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테더 같은 경우는 바로 홍콩에 기반을 둔 중국 코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속에서 이 테더사가 계속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고, 자, 이미 그런 움직임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가상자산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 테더를 압박할 수밖에 없다. 이 가상자산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 기반의 코인이 이 서클사가 주축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테더사의 약화를 통해서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인데, 자,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제 리플 측에서 이 서클사를 만약 실제 인수하게 될 경우에는 자, 리플의 RLUSD가 이제 새로운 강자로 부각이 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리플의 CEO도 과거 언급한 바가 있는데,
네, 바로 스테이블코인 RLUSD를 두고서 결제혁명의 핵심이 될 것이고,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에 대해서 기축통화 리플의 역할은 중추적일 것이기 때문에 2028년까지 하나 3,850조, 거의 4천조 원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이렇게 막대한 수익을 거두게 될 경우 이것은 더 나아가 우리가 이 리플 토큰의 소각 이슈로까지 확장을 시킬 수가 있는데, 소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불태워 없앤다, 사라진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리플 토큰의 시장 유통량이 계속 줄어들게 되면서 수요는 급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리플 토큰의 희소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게 되는 굉장히 강력한 대형 호재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 암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리플 판매 규모를 줄일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한 것이죠. 자, 그러면서 RLUSD는 연내 톱5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이 판매 규모를 줄인다라고 하는 것은 리플 측에서 매월 초마다 락업 해제를 이제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자, 전체 1,000억 개 중에서 약 370억 개의 물량이 에스크로 계좌에 잠겨 있고 이것은 리플 측에서 갖고 있는 물량입니다. 그래서 이 물량 중에서 매월 초마다 10억 개를 해제하고 있는데, 이 10억 개를 해제하는 이유는 리플 측에서 밝히기로는 기관들에게 판매를 하면서 판매된 자금은 사업 자금과 그동안 소송 비용 등으로 지출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 측은 이 솔직히 우리 회사가 리플을 상당량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받았고 또 이를 판매했다고도 비판을 받았다라는 부분 언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시장이 계속 물량이 풀리게 된다라고 하는 건 이 공급량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서 리플 토큰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굉장히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이죠. 자, 이것은 더 나아가 리플 측에서 의도적으로 가격 조작을 하고 있다, 이런 의혹까지로도 충분히 지금 불거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의 유통량이 계속 늘어나게 되는 부분, 이것으로 인해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비판의 목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판매 규모를 줄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자, 이것은 더 나아가 소각으로도 충분히 연결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소각 가능성 배제하지 않는다. 리플의 CTO 데이빗 슈워츠도 투자자가 원하면 사내 물량 소각도 가능하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자, 그 내용을 보면은 리플 보유자의 대다수가 규칙을 변경해서 회사가 보유한 리플의 물량 관리 방식, 바로 락업 해제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면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투자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언급한 것이죠. 그래서 비판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받아왔기 때문에 이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리플 커뮤니티 내에서 이런 소각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게 될 경우 이제 소각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는 것인데, 자, 소각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것은 더 나아가서 우리가 또 하나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미국의 현재 추진하고 있는 비축 자산 계획에 리플이 포함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리플의 CEO도 좀 언급을 좀 남겼었는데, 바로 디지털 자산 비축 목록에 들어갈 것이다. 갈링하우스 같은 경우는 SEC와의 소송 마무리가 이 XRP가 미국 디지털 자산 비축 목록에 포함될 길을 열어줄 것이다 라는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자, 가장 확실한 부분은 현재 리플의 이 소각을 하기보다는 이것을 미국 정부에 그대로 기부를 하게 되면 그대로 자산 목록에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 돈을 어떻게 갖고 올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비트코인을 비축하기 위해서 현재 국민들의 세금으로는 이것을 활용하지 않겠다고 좀 밝혔고, 현재 압수된 물량 또는 연기금 등의 재원을 통해서 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좀 밝혔는데, 여기 리플 같은 경우까지 가세를 하게 된다면 더욱더 논란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리플 측에서 이 소각이 아닌 기부를 하게 될 경우 미국 정부에서도 이를 거절할 이유가 없죠. 오히려 재원을 따로 마련할 그런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거절할 명분이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미국 정부에서도 충분히 반길 만한 일입니다. 자, 그럼 리플 측에서는 이렇게 많은 물량들을 기부를 하게 되면 어떤 것을 얻게 될 것인가? 자, 바로 이 비축 계획 하나만으로도 리플의 가격이 $10에서 $100까지 오를 수 있기 때문이죠. 많은 분석가들이 최대 파격적인 전망은
$1,000까지도 전망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자, 미국에서 일단 비축을 하게 된다는 건 다른 국가들에서도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국가 단위에서도 계속해서 매집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또 국가에서 매집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 개인들과는 다르게 단타 성향이 아니죠. 장기적인 보유를 하기 때문에, 자, 이건 역시도 이 소각 이슈와 소각 효과와도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장기적인 보유를 하기 때문에 리플의 유통량은 계속해서 줄어들게 되고 수요는 계속 급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리플의 희소 가치가 올라가고 가격 급등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리플이 이제 판매 규모를 줄일 수 있다. 이것은 결국 소각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는데,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서클사 인수 또는 바로 리플의 또 하나 ETF 출시 시점쯤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ETF 같은 경우도 최근 SH가 굉장히 우리 암호화폐에 친화적인 그런 행보를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ETF 출시가 가장 빠른 첫 승인 날짜가 5월 18일로 현재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한 2주 정도 남아있는데, 자, 5월 18일 이때 ETF가 출시가 되거나 또는 인수를 하는 그 시점쯤에서 이 판매 규모를 줄이면서 소각 이슈까지 연결시킬 수가 있고, 이것은 더 나아가 비축산 포함이 되는 것까지로 우리가 충분히 확장을 시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모든 부분들이 이제 시간 간격을 두고서 하나둘씩 펼쳐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리플의 방향성은 매우 강력하게 장기적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방향성이 나오게 된 방향성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아직까지 저평가 됐을 때 $2 부분에 머물고 있을 때 미리 꼭 선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나중에 방향성이 나온 이후에 우리가 뒤늦게 따라붙게 되면은 그것은 추격 매수 같은 여러 번 결국 손절입니다. 이런 것들을 반복하다 보면은 우리의 소중한 원금이 눈 녹듯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꼭 여러분께서도 체크를 해주기 바라겠고, 방향성이 나오기 전에 아직까지 $2 부분에 머물고 있을 때 꼭 선점해 주시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모든 정보는 제가 무료 텔레그램을 통해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해 드릴 것이고요.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정보의 생명은 곧 신속성, 폐쇄성이라고 말씀드렸고, 이것은 유튜브 통해서는 조금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제가 텔레그램을 통해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해 드릴 것이니까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전 텔레그램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첨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